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 어떤 계약을 하실 건가요? 어떻게 보면 실제 사용하는 공간이라든지 계약 내용이라든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임차를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임차인들은 전대차 계약인지 임대차 계약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도 되겠다 판단이 되시면 그때 계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전대차 계약과 임대차 계약의 차이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임대차 계약은 건물 주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임대를 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집 주인과 다이렉트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계약 방식인데, 주인이 임대를 했기 때문에 모든 관련된 내용은 집 주인과 상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이 아니고 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건물 주인이 있고요, 거기에 건물을 통째로 임대한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재임대하는 방식을 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전대차 계약은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거나 중간에 있는 임차인이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서 나가거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전대차 계약은 추후에 법적으로나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나 불리하거나 안 좋아질 가능성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전대차 계약보다는 당연히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게 좋겠죠.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시면 전대차 계약인지 임대차 계약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내 부분에 이게 전대차 계약을 해도 나한테 특별히 문제가 없다 판단되면 그때 계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전대차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0평에서 최대 100평, 150평, 200평까지 큰 대형 평수의 사무실이나 상가를 임차를 합니다. 그곳을 또 분할하고 그 다음에 공유 공간을 만들고 회의실을 만들고 해서 이것을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이 전대차 계약이에요. 이걸 재임대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재임대를 하는 방식인데, 근데 이런 방식들은 가격이 사실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월세를 보통 최소 아무리 작더라도 300, 400 비싼 데는 1000, 1500, 2000까지 매달 납부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이 비용 충당을 해야 되다 보니까 월세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격 경쟁력을 최대한 맞추어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업체가 과연 오래 지속적으로 살아남아서 임대를 할 수 있냐,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보통 소유사무실에서는 일부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의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상주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계약 단위가 보통 1년 단위입니다. 물론 1년 단위가 아니고 월 단위도 있고 하지만 요즘은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해서 1년치 요금을 선납받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 1년치 요금을 선납을 받고 중간에 상황이 어려워져서 폐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집주인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전대 계약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비상주 사무실 계약하신 분들은, 그리고 전대 계약을 하신 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하는데도 물론 비용이 들어가지만 내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면 그게 이제 생각보다 서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청을 가야 되든지 번거로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비용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을 추후에 뺏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대계약과 임대계약을 참고해서 계약을 하는데 참고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이비즈니스 파트너는 서울에 5개 지점을 지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지점 모두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직접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방식,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대 계약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업의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신 내용 관련해서는 소형 오피스라든지 비상주 사무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